드디어 노보스 글라지에서 케미칼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보스 글라지 오일에 이어서 엄청나게 좋은 케미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산차 오너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노보스 글라지에서 4가지 종류의 케미칼이 나오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국산차를 타시는 디젤차 오너분들, 1톤 트럭, 봉고,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분들 딱 요거 하나 하면 됩니다. 디젤에 넣는 시스템 클리너인데 우리나라 디젤차들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이 춥죠. 연료 탱크안에 연료 라인에 연료 필터에 수분이 꼈을 때 디젤차들 문제 심각하죠. 시동 안 걸리고 여차 잘못하면 돈 많이 깨집니다. 요거 넣으시면 돼요. 요거 연료통에다 하나 딱 넣으면 차량 주유할 때 먼저 넣어도 되고 먼저 기름을 다 넣고 넣어도 됩니다. 60리터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한 통만 넣으면 돼요. 이거 넣어서 뭐 인젝터 클리너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연마제 있고 그런 거 아니고 수분 제거해주고 연료 성분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1톤 트럭, 스타렉스, 봉고 요거 딱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펠리, 소렌토, 산타페, 투싼, 스포티지 등등 디젤 타시는 분들 요거 딱 넣으면 수분 딱 잡아주고 지금 노보스몰에 들어가셔서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 넣으면 겨울철에 시동 걱정이라든가 겨울철에 디젤 엔진의 불안함, 뭐 진동 이런 거 싹 잡아주니까 요거 딱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탈 컨디 요거 두 개는 뭐 큰 의미 없어요. 그냥 가서 보시고 필요하신 분 사면 되는데 요거는 우리 이제 노보스 인더스트리에서 우리 노보스몰에서 많이 팔렸던 카타민의 노보스 글라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 신차 아끼시는 분들 그냥 병적으로 차 아끼시는 분들 그냥 넣으면 되고 단 하나 중요한 거 0W 계열의 0W30, 0W40 노보스 글라지 오일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안 넣어도 돼요. 오일, 그 오일 안에 그 성분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오일이나 노보스의 5W 계열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나 주행거리 뭐 10만 이상 노후된 차량들, 뭐 엔진에서 태피 소리 나고 밸브 감고 소리 나고 뭐 이상한 소리 나는 분들, 메탈 컨디션 하나 딱 넣으세요. 싹 잡아줍니다. 뭐 약잔사처럼 만능 통치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만병 통치냐 뭐 어쩌고 그런 거는 아니고 메탈에 관련된 부분들의 손상을 얘가 싹 독일이 옛날부터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런 케미컬에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그쪽에서 개발된 거예요. 요거 우리나라에서 뭐 대충 만든 그런 제품 아닙니다. 독일에서 그리고 미국 스미스사와 베놀사의 좋은 첨가물들이 결합해서 완성된 되게 좋은 제품인데 노후된 차량들 엔진 컨디션 떨어진 차량들 요거 딱 넣으면 끝나요. 아주 좋습니다.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의 선택 사양인데 노보스몰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디젤차 타시는 분들 수입차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디젤 타시는 분들 얘는 연료 탱크에다 넣는 겁니다. 얘는 엔진 오일에다 넣는 거예요. 특히나 노후된 차량들 10만 킬로 이상 된 차량들 특히나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 나는 거 싫으신 분들 한 번만 넣어봐. 게임 끝나니까. 노사장이 만들면 뭐죠? 되게 좋죠. 노보스 글라지 오일이 이미 증명을 해주고 있죠. 요거 두 제품 엄청난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전기차 화재. 전기차. 파이어. 문제죠. 아주 문제죠. 전기차 화재는 내연차랑 다르게 위험 빈도가 되게 크죠. 불을 끄기 쉽지도 않고. 또 전기차들이 전기장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문을 전기 이렇게 여기 수동으로 여는 문이 아니고 전원이 공급돼야 문이 열리죠. 그런 차들이 많잖아요. 사고가 빵 났는데 전기가 먹통이 돼. 문이 안 열려. 그럼 내연차들은 웬만한 사고가 아닌 이상은 차가 활활 불타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전기차도 그래요. 외국의 전기차들 사고 난다고 다 불나고 그러지 않거든요. 빵 사고가 났는데 팍 찌그러졌어. 앞에가 날아갔어. 운전자 기절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에어백을 맞던 뭐하든 기절했어요. 자, 이제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하죠. 차 사고가 났는데 안에 사람이 갇혀있다. 운전자가 기절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심폐소생술부터 목뼈, 경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된 장비들을 다 가지고 소방차가 와서 119 구급대원들이 와서 그라인더 같은 걸로 문을 잘라버리죠. 문을 열어요. 내연 자동차도 사고 충격으로 프레임이 휘면서 문은 열렸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안에서 사람이 기절하면서 도어락을 해제를 못하니까 문이 안 열려서 소방차나 구급대원들이 와서 문을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삭기로 잘라서
운전자를 꺼내기도 하죠. 자, 근데 전기차는 사고가 빡 났어. 이제 우리나라 현대 전기차를 얘기한 거는 현대의 아이오닉 5가 주도적으로 지금 불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아이오닉 5. 불이 엄청 나고 있어요. 지금 아이오닉 5가. 사고만 났다 그러면 불이 나죠. 창원에서도 그랬고 여기저기서. 그리고 그 전에 코나 EV는 충전하다 말고 막 불이 났어요. 불이 막 나요. 불이 엄청나게 난단 말이죠. 불이 충전하다 말고. 자, 근데 전기차가 사고가 났어. 운전자 기절했어요. 자, 사람들이 신고해서 이제 꺼내려는데 여기서 불이 스물스물 올라와. 그러더니 불이 확 나는 거야. 자, 소방대원이 와도 승객 속에 있는 사람들을 꺼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온도가 세고 뭐 소방차 갖고 와서 물을 뿌려도 뭐 꺼지지가 않으니까 욕조에다 담궈야 꺼질 정도로 안 꺼지는데 어떻게 끌 거야. 자, 노 사장이 이제 현대 기아 전기차를 리뷰하면서 위험하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죠.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메인 프레임이 있으면 배터리가 여기에 있죠. 배터리가 여기 이렇게 자동차 가운데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동차 중간에 배터리가 무거운 배터리가 이렇게 있죠.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브 프레임이 달리죠. 서브 프레임이 이렇게 여기 밑에 메인 프레임에 걸쳐서 서브 프레임이 달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브 프레임이 달려요. 이 서브 프레임이 있어야 여기다가 이제 서스펜션을 달고 서브 프레임에서 서스펜션이 나가죠. 여기 이제 너클함과 함께 바퀴가 이렇게 달리죠. 자, 근데 노 사장이 현대 기아의 전기차가 하체 오리기를 할 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박 팀장하고. 자, 현대 기아의 전기차는 이 메인 배터리에 뒤쪽으로 이제 모터 쪽으로 전기가 나가는 건 이쪽에서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모터가 있고 여기에 감속기가 있고 여기에 뭐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선이 나가는 거는 충전 단자로 이렇게 선이 나가요. 여기 고압 전선들이 여기 있죠. 몇백 볼트짜리 배터리니까. 자, 이제 앞쪽에는 뭐가 있냐? 공조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라디에이터가 있고요. 히트 펌프도 있고 냉각수 펌프들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냉각수 펌프. 밸브 스테이션도 있고 다 이런 게 앞쪽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는 게 뭐냐? 실내에 따뜻한 공기나 찬 바람을 만들어서 넣어주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워터펌프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냉각수 통이 있죠. 파란색을 쓰는 경우도 있고 분홍색을 쓰고 절연 냉각수를 쓰겠죠. 그런 애들을 이 워터펌프들이 돌려서 식힌 다음에 여기 이제 호수가 두 개가 있어요. 한쪽으로 이제 시원해진 물을 보내서 배터리를 쫙 냉각을 시키고 다시 돌아서 뜨겁게 나오면 라디에이터를 통해서든 열교환기를 통해서든 뭐 에어컨 냉매를 활용해서 또 식혀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돌면서 배터리를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자, 배터리 냉각은 왜 하느냐? 이게 600볼트짜리도 있고, 뭐 280볼트, 뭐 360볼트, 볼테이지가 다 다르죠, 전기차들마다. 자, 전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가 이쪽으로 전기를 주던 회생제동으로 이쪽으로 전기가 가던 얘가 이제 엄청나게 열이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배터리가 막 열이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주행하다 이제 사고가 나면 주행 중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겠죠. 실내든 뭐든 뜨거운 바람도 만들어주고 찬바람도 만들어주고 전기 시스템도 움직이고 하면 배터리가 열이 막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공조 시스템에서 라디에이터든 열교환기든 뭘 통해서 계속해서 시원해진 물을 일로 보내갖고 시원하게 해갖고 나와서 또 싣고 들어가고 해야 돼. 이 배터리가. 엔진은요, 200km 이상이나 RPM 4000 이상으로 한 5분, 10분 달려서 배기 온도가 막 600도, 800도까지 올라가서 그 상태에서 팍 시동을 꺼버리면 그러면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엔간에서는 내연차들은 휘발유가 다 넘쳐 어떻게 되고 뭐 막 진짜 재수가 없는 뭐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웬만한 사고에서는 불이 잘 안 나요.
근데 전기차는 현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사고만 났다 그러면 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노 사장은 뭘 의심하냐면 전기차의 이런 시스템 자체가 달리다가 빵 사고가 났어. 앞방 사고가 빵 났단 말이야. 팍 찍어요. 사람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별로 많이 안 찌그러졌는데 왜 불이 나지? 빵 사고가 나는 순간 노 사장이 지금 얘기하는 배터리 쪽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이 어딘가 또는 보조 배터리가 앞에 있어요. 어딘가 빵 사고가 나면서 전기장치가 단락이 되거나 합선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공조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이거 노 사장의 추측이에요. 근데 배터리는 열이 막 오르고 있어. 배터리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이 되게 올라요. 근데 갑자기 냉각수 펌프도 어딘가 하나가 빵 망가진 거야. 여기로 냉각수가 안 가네? 그러면 얘는 열폭주를 해요. 냉각수가 안 오니까 열폭주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 어딘가에서 보통 우리 전기차가 사고가 나면 앞부분에서 불이 치솟는다 그래요. 앞부분. 그 이제 본네트 밑에 쪽. 왜 여기서 불이 치솟냐면 공기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여기거든. 사고가 나면. 공기랑 접촉을, 이 안은 공기랑 접촉을 안 하니까 불이 발화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앞은 공기랑 접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폭주가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니까 배터리가 온도가 확 올라가는 거야. 열 받은 거지. 스팀 받은 거지. 이제 뚜껑 열리게 여기가 뚜껑이거든. 여기가 뚜껑이 열려. 여기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이 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내연 이 차를 만드는 제조사는 알죠? 전기 자동차의 고압 배터리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걸 나 같은 이런 일반 유튜버 딱졸 배운 것도 없고 뭐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 누구처럼 뭐 카이스트 나왔다 나 교수다 뭐 월 매출 뭐 몇백억짜리 뭐 설계 사무실의 대표인데 유튜브는 취미로 한다 뭐 아니면 뭐 F3 선수 출신 하나도 증명된 바 없고 사실도 아니잖아. 나 같은 일개 딱졸 유튜버도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위험 요소가 시작된다. 자, 그러면 공조장치가 됐던 냉각수 펌프가 됐던 이런 것들이 사고가 났을 때 웬만큼 데미지를 먹어도 얘네들이 작동 불응 상태가 오지 않게끔 철저하게 설계를 하든가. 근데 아무리 안전하게 설계하더라도 사고 앞에 장사 없듯이 사고가 났을 때 얘네들이 날아가면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면 아니면 냉각수온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한계치까지 가면 이제 배터리가 자체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제 스테이지 2 안전장치 세이프트 2가 가동 진돗개 3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돗개 2 발령 나는 거지. 안전하게 안전 대비 대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조사가. 그리고 이전에 요 앞부분으로 냉각수의 호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데미지를 먹으면 안 돼요. 요 부분이 데미지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요 부분을 굉장히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요 서브프레임, 분홍색으로 만든 이 서브프레임이 앞에서 보면요. 원래 서브프레임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 요 뒤에 배터리가 이렇게 있어요. 요 뒤에. 서브프레임이 이 배터리 앞을 막고 있어야 돼. 근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요. 배터리가 이렇게 있잖아? 앞에서 봤을 때, 범퍼 앞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앞을 막아줘야 되는 서브프레임이 일자로 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아루를 져가지고 이렇게 와요. 이렇게 아루가 져 있어. 여기가 뚫려 있어. 그리고 여기에 냉각 호수 2개가 빵빵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 앞쪽에 이렇게 2개가 있는 냉각 호수 2개를 다른 제조회사들은 서브프레임이 거기를 딱 막고 있는단 말이야. 외부의 충격이나 무엇으로부터 배터리로 들어가는 이 냉각수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를 딱 막아놔요. 딱 이렇게 프로텍터를 딱 해놓는단 말이야. 근데 현대기아 자동차는 희한하게 여기를 뻥 뚫어놨어. 서브프레임을 거기다 달아놨는데. 그래서 나랑 박 팀장이랑
리뷰하면서 아니 이 서브 프레임에다 여기다가 왜 이렇게 아루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아루를 만들어서 여기를 빵 뚫어놓은 거야. 이게 노출이 되게끔. 그러면 속된 말로, 속된 표현으로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여기에 더 쉽게 데미지를 가게 하기 위해서, 쉽게 차가 뻥 터지거나 불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뻥 뚫어놨을까? 그럴 확률은 적죠. 그 사람 새끼가 아닌 이상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그러면 왜 여기를 구멍을 뻥 뚫어놨냐?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증명은 안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서브 프레임이 내연기관에서 쓰는 서브 프레임하고 똑같이 생긴 거. 왜? 여기가 왜 이렇게 R가 졌냐? 이쪽으로 배기 라인하고 뒷바퀴로 가는 구동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기 위해서 다른 현대자동차 전륜 기반의 사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서브 프레임을 보면 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똑같아.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2, 3년 전에 했던 말들. 우리는 EGMP, 엘렉트릭 글로바르 모듈하르 플랫폼, 전기 글로바르 모데르 플랫폼, 전기자동차 전용 플랫폼인데 세계화를 위한. 근데 서브 프레임은 내연 차거를 왜 그대로 쓴 것 같은, 이거는 좀. 자동차, 전기자동차에 쓰는 배터리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많이 퍼져 있는 건 원통형 배터리, 파우치형 배터리, 각형 배터리가 있어요. 각형 배터리. 근데 제조사들이 지금 안전을 위해서 원통형으로 가려고 하는 뭐 움직임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파우치를 썼다라고 해서 안 좋느냐? 그렇지도 않고, 원통형을 쓰니까 무조건 좋다? 그렇지도 않아요. 각형을 썼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 그렇지도 않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배터리를 쓰느냐는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자, 그리고 제조사는 불이 났어. LG 배터리를 쓰는 현대자동차가 불났으니까 배터리 문제니까 LG의 문제다. 여기서도 어떤 우리가 고려해 보여야 될 점이 있냐면, 자, LG나 이거는 아주 정확하진 않다. 왜냐, 노사장은 딱 줄이고 배터리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여러 자료를 조사해 봤을 때 LG나 SDI나 그 다음에 CATL, 현대자동차는 요새 중국의 CATL로부터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오죠. CATL.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 일본의 파나소닉에서 많이 받고 했는데, 자, 얘네들한테 제조사가 배터리를 받았어. 배터리를 받았단 말이야. 배터리를 받았어. 자, 그럼 받은 배터리가 그대로 차에 딱 들어가느냐? 아니더라고요. 얘네들한테 셀을 받아요. 셀은 뭐냐? 배터리 이게 하나, 이렇게 파우치, 각형 배터리 하나, 원통 배터리 하나, 이런 식으로 셀을 받는 거예요. 셀. 배터리 각각의 셀을 받아요. 이거를 배터리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서 주고, 자, 이거를 받으면 제조회사는 이 셀을 묶어요. 이 셀을 하나씩 받은 셀을 묶고, 여기다가 냉각 시스템을 추가하고, 아래쪽에 커버를 달고, 그 다음에 쿨링 시스템이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프로덕션 시스템을 밑에다 딱 깔아요. 그래갖고 차에다 딱 붙이는 거야. 나는 옛날에 이걸 다 해서 배터리 회사가 자동차 회사에 주는 줄 알았는데, 배터리 회사는 배터리에 셀을 만들어서 주는 거고, 받은 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할 건지, 냉각 시스템을 어떻게 추가할 건지는 제조회사에서 한단 말이죠. 제조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파우치는 좋고 뭐 각형은 나쁘고 원통형은 뭐가 최고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각각의 배터리 제조회사에서 다 뭐 여러 가지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 최근에 테슬라는 원통형, BMW도 지금 원통형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 현대자동차는 이 파우치형을 받아서
각형처럼 케이스에 담아갖고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 파우치를 쓰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에서 불이 많이 난단 말이야. 근데 아이오닉5는 불이 많이 났는데 EV6는 불이 많이 안 났죠. 똑같은 시스템인데 뭔가 우리는 거기에 의문점을 가져봐야 돼요. 자, 파우치를 썼으니까 무조건 불이 났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럼 뭐 때문에 불이 났는 거 보니 자, 이렇게 파우치를 받아서 이 네모난 케이스에 배터리를 담아요. 이렇게 이게 완성된 거예요. 여기 이제 위에 커버가 덮이거든요. 그게 요거 하나야. 요거 하나. 여기 사진에 보이는 요게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붙이는 거를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한단 말이에요. 지네 차에 맞게끔 붙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 배터리를 로우 커버 밑에다가 딱 올려. 그리고 얘 밑으로 이렇게 냉각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냉각수가. 샥 냉각수가 지나가서 쿨링 채널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들고 밑에서 봤을 때 프로텍션 커버가 밑에 딱 붙어 있죠. 배터리가 열을 받는데 이 밑으로 냉각수가 샥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열이 받아. 열은 어디로 가죠? 위로 가죠. 찬바람은 어디로 가요? 아래로 가죠. 배터리가 열을 받아. 높은 열은 위로 가겠죠. 근데 현대 기아 자동차의 배터리의 냉각 시스템은 바닥으로 가요. 바닥으로 가는 이유가 있겠죠. 저의 추측은 혹시 위로 가다가 누수가 생겼을 때 합선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절연 냉각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냉각수를 아래로 보내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봐요. 왜 냉각수를 위로 보내지 않을까? 배터리가 열을 받으면 그 많은 열은 위로 올라갈 텐데 현대 기아 자동차의 배터리 시스템은 냉각 시스템이 바닥을 관통하게 돼 있어요. 바닥을 요리조리에 왔다 갔다 하고 옆이나 위에는 냉각 시스템이 없어요. 자, 주행 중에 배터리가 열이 막 받아요. 배터리가 일을 열이 되게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내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어떤 사고나 어떤 문제에서 갑자기 냉각수 공급이 문제가 생겼어. 들어가 있는 냉각수도 얼마 많지도 않아. 바닥으로 슉슉슉슉 가는 게 끝이야. 자, 갑자기 열폭주를 해. 배터리의 온도가 막 올라가. 냉각수는 공급이 안 돼. 불날 수밖에 없죠. 내가 봤을 때 이 시스템은 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불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자, 그럼 테슬라를 봐요. 원통형 배터리를 썼는데 얘네는 위에서 아래까지 사이사이 막 비사이로 막가 있잖아. 사이사이로 냉각수가 다 흘러요. 배터리의 사이사이로. 배터리 사이사이로 다 냉각수가 흐르게 해놨어요. BMW도 그래요. 그리고 배터리와 배터리 사이사이에 절연 커버들이 다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나면 이 절연 커버들 때문에 옆쪽의 배터리로 불이 옮겨 붙지 못하게끔 하는 제2의 안전 대비 대책을 세워놨어요. 테슬라 전기차의 화재 중에 대부분은 조금 타다 마는 경우가 많아요. 확 다 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심하게 그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나 보죠. 근데 웬만한 사고들은 일정 부분 불이 나고 거기서 요만큼만 소실되고 끝. 뭐 앞부분만 소실되고 끝. 이런 사고가 많아요. 이것도 왜?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니까 거기는 열폭주가 된 거지. 근데 현대는 일부만 불이 타는 경우는 거의 없죠. 탔다 그러면 와장창이에요. 마사삭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현대차만 이렇게 불이 나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아니면 그럼 뭐 때문에 불이 나는지를 알려주라고. 그걸 조심해서 다닐라니까. 아니 자꾸만 불나갖고 사망사고가 나는데 알려줘야. 그리고 국토부는 이런 거 조사도 안 해. 아주 그냥 국토부는 논았어 아주 그냥. 왜 이런 거 조사를 안 하지? 국토부 기관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나는 자꾸만 우리나라 국토부는 현대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관이 왜 그렇게 일처리를 하나 모르겠어.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자꾸만 목소리를 높여서 왜 현대자동차는 사고만 났다 하면 불이 나는지 그걸 원인을 밝혀야 되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토부에서 전기차를 못 팔게 해야죠. 국민의 생명이 지금 위험하잖아요.
차를 못 팔게 해야지. 폭스바겐 뭐 아우디 같은 애들 디젤 뭐 매연 나온다고 차 못 팔게 판매 정지 때리쓰면서 현대자동차 L&T 방식도 똑같이 배출가스 나오는데 현대기아자동차는 판매 중지 한 번 안 맞고 현대기아자동차도 판매 못하게 해야지. 이거 밝혀질 때까지는. 아,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업의 그 판매량이 더 중요해요, 국민의 생명보다? 아니, 국토부는 뭐 씨발 완전 씨발 족같은 집단입니까, 그냥? 아니, 국민을 위해서 정부 기관이 존재하는 건데 왜 저런 기업이 차를 팔게 냅두는 거예요? 이거 원인이 밝혀지고 대기업에서 시정할 때까지는 이 차는 못 팔게 해야죠. 왜 이런 위험한 차를 계속 도로에 굴러다니게 합니까? 사람들이 사게 하고. 아이오닉 6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지 국토부에서 철저히 밝혀서 이런 거라면 이게 해결될 때까지는 차를 못 팔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자꾸만 사망 사고가 나오는데 왜 이런 거를 제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제발 좀 정직하게 깨끗하게 삽시다 좀. 아름다운 세상에서. 답답해 죽겠.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이 이 정도로 답답하면 많이 배운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보일 텐데. 똑바로 하자고요. 그리고 우선 형, 안 되면 사람 부르세요. 제발.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전문 경영인을 두라고. 사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자꾸 붙잡고 그러지 말고 사람 부르시라니까. 네? 부탁 좀 드릴게요, 형님. 네.